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억지 논리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금보험을 팔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견강부회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들은 반드시 경계에서 현명한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경강부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편에서 항상 사심 없이 자신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떻습니까?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쉽겠죠. 자, 국민연금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투자 상품, 최고의 연금이고요. 최고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니까 물가를 전혀 걱정하지도 않은 엄청난 연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체증 지급하고, 무료로 최고의 장애보장을 해주고, 매년 납입할 때마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고, 국가에 의해서 절대로 지급이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대로 없는 그러한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최고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납입만 하면 알아서 수익이 확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 공시율 하락하면 손해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투자 실적이 떨어지면 손해고, 지금도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납 같은 경우 제 아무리 공시율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원금 도달하기 어렵거든요. 겨우 10년 돼야 원금에 도달할 정도로 아주 수익률은 미미하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받을 때 환율 하락, 환율 인하에 따라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만 하면 수익률 확정해주고, 나중에 연금액은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오른 만큼 연금액을 평생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데 이런 상품을 홈집을 내면 되겠습니까? 사망하는 경우에는요, 유족연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인데, 놀랍게도 연금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이 나쁘니까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극히 드문 확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아주 적은 확률을 가지고서 개헌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이 나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진실을 제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하는 경우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망 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납입금 대비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유족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인데요. 배우자가 있고요. 이제는 뭐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도 유족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만 25세 미만인 경우에 당연히 유족으로 인정하고요.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족이죠. 나이가 뭐 70을 먹더라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은 무조건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유족에 포함이 되고요. 조부모님, 뭐 조부모님까지가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65세가 되면 조부모님은 거의 100세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물론 조부모님도 유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의 수를 제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이혼한다면 정말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만 25세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없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없거나 만 19세 이상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 부재입니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자, 보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요즘 자녀를 안 나니까. 자녀가 또요, 자기가 65세 되는 시점에 25세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손자녀는 좀 다르죠. 손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다면 요즘 같은 결혼 나이로 봤을 때는 출산 연령 등을 봤을 때 손자녀가 만 19세가 넘었다는 소리는 이 수급권자는 80대 중후반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요, 그때 죽었다면은 유전연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20년, 30년 동안 그동안 노령연금 받았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 30년 받다가 손자녀가 만 19세가 넘어서 유족이 없다. 그래서 사망일시금만 받는다. 이것은 행복한 소리지. 이것이 국민연금의 단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또 극히 드뭅니다. 2024년도 10회 경험 생명표 상해 어떻습니까?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고 여자는 90.7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이래요. 일제시대 때, 광복시대 때, 6.25 전쟁을 겪고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고 각종 사고에 각종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극복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젊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세, 120세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5세 때부터 35년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 아무도 없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남편께 받는다면 아내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유전연금은 받을 수 있고요.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남자는 90세, 여자는 95세 살 것이고 미래에는 정말로 100세, 120세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30년 이상,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데 무슨 유족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요, 부부가 100년 해로한다면 유족연금마저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1등 당첨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미미한 확률밖에 안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을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보험을 대신 가입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9만 원만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연금저축 가입하세요.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최악의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적게 가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국민연금을 적게 가입하게 만들고 아니면 가입하기 못하게 만들고 최악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나쁜 짓이 아닐 수 없겠죠. 또한 국민연금은 50%를 사업장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일시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라든가 무료 장애보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극히 드문 사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극도로 미미한 확률을 개연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을 헐뜯는 행위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비열합니다.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아마 강구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이것은 정말로 비열한 방법이 아닐 수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로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요 살 수 있는데 이러한 미미한 확률로 국민연금을 정말로 호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나쁘니까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편의 코미디죠. 설사 국민연금이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와 그리고 지속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만들어가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정말로 측은해서 정말 가엾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수익률이 연금보험은요 미미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은 정말로 껌값도 안 되는 형편없는 똥값에 불과합니다. 이런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섣불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나 특기를 잘 살려서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고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을 조금 가입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개똥을 피하려다 정화조 속에 온통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여우도 못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겁내다가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면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태어납니까?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유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등록 장애인이 26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심한 장애인도 거의 100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집에 한 집 걸로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비등록 장애인까지도 합친다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연금을 나이와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형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만 1,066명에 대해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28.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기형아가 많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심한 중증 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것까지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유족연금을 못 받더라도 엄청나게 혜택이 많으니까 국민연금을 폄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하고 노령연금 중 선택하는 경우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100% 자신의 노령연금 100%하고 유족연금의 30%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다 포기하고 유족연금 100%만 선택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국민연금을 다 가입하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손해니까 국민연금 부부가 가입하지 마시고 한 사람은 개인연금 저축, 연금보험을 가입하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하기 때문에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90세 살다가 그러면 아내는 95세까지 산다면 5년 동안에 남편의 유족연금 30%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손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로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격다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둘 중 하나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손해가 나니까 가입하면 안 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세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물론 두 개 다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장애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사실은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촉장은 날라오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가 좋은 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장애연금 받다가 노령연금 받으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손해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연금 대신 연금보험 가입을 종용한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만 좋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선동성 내용을 그대로 믿고 국민연금을 욕하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치도 선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선동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명한 국민과 선량한 국민 전체가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선동에 의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그 사람만 손해거든요. 선동당한 사람, 가입한 사람만 피해를 보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로서는 정말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저 콘스탄트 김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융 부조리, 보험 부조리 사회에서 남의 등을 쳐먹고 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요, 여러분들 연금보험은 종류를 막론하고 가입하지 마세요.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 공시율연금, 즉시연금, 달러연금, 단리확정연금 4%, 5%, 6%, 7%, 8%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조리 해지해야 됩니다. 또한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노후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연금보험을 가입시킴으로써 저의 자산관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은 물론이고요.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등 모조리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자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 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면요. 나중에 노후 준비, 은퇴 준비는 물론이고요. 자산 관리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확실하게 우리의 기본 생활비만큼은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만 18세 고3부터 가입을 하시고요. 55만 5,300원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보험료 납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소속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십시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납부 더 하시고요. 추납이라고 해서 추후납부 119개월 납부하시고요. 반납이라고 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과거에 70%까지 좋았던 지급률을 그대로 수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부가 반드시 가입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5만 5,300원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선동성 마케팅에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어떻습니까? 자산가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신혼생활 하면서 종신보험 거액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거액을 가입해서 나중에 65세 시점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언제나 고민이 많겠죠. 정말로 엄청난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고민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의 세금 호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절세 금액, 수백억 원, 그 이상이 될 수 있고요. 투자 전략을 통해서 벤치마크 수익, 연 8%, 10% 수익을 추정하면서 엄청난 재산도 불리고 세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9월달은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세미나 장소는 강남역 공간이지고요. 세미나 참가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요. 성함하고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참가일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밑으로 197m 약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우격다짐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폄하를 함으로써 상대적, 반사적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연금보험 판매에만 혈안이 된 그러한 마케팅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편에서 설계해주고 조언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서 항상 그러한 선동성 마케팅에 속지 말고 자산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